그러면은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라이브스톤의 최진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25년 오늘 AI와 마케팅 트렌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치를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급변하는 이 디지털 시대에 특히 AI와 마케팅 트렌드가 우리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반응이네요. 첫 번째 강연자분은 창업 다마고치의 김정환 대표님입니다. 김정환 대표님은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한 온라인 판매와 유튜브 마케팅을 결합하여 빠른 매출 증대 효과를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다양한 강연과 콘텐츠를 통해서 온라인 셀러분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독자 100만 명의 유튜브 채널과 구독자 10만 명의 채널을 여러 개 키워내기도 하셨고요. 이번 강연에서는 유튜브 마케팅의 최신 트렌드와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창업 다마고치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김정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저녁 식사를 좀 못하셨나요? 네, 다들 혹시 유튜브에서 제 채널명을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나 지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강연 같은 거 가면은 이제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랬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지고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유튜브에 이제 방구석 백수일 때부터 친구한테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배워가지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한 5년 이상 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잘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정말 수많은 돈 버는 법 알려준다는 사기꾼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요. 그분들이 열심히 왕성히 활동하시다가 많이 사라지셨고, 몇몇 이제 사기꾼들이 얼마 안 남았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하게 됐는데,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너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는 뭐 제법 한다 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네가 무슨 유튜브에 대해 그렇게 잘 아냐. 제 구독자가 지금 18만 명이거든요. 3년 전에도 17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고여버릴 대로 고여버린 정체된 채널인데, 고작 그거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뒤로 몰래 여러 가지 채널을 많이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운 채널이 대략 100만 구독자 채널이 하나 있고, 53만 구독자 채널이 하나 있고, 43만 채널이 하나 있고, 18만 채널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제 채널이고, 그 다음에 12만 채널, 연습 삼아서 10,000명짜리 채널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증거를 대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 골드 버튼을 갖고 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훔쳐온 거 아니고요. 진짜 제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친구가 유튜브에 대해서 노달 자격이 있나 라고 하시면,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미리 자진납세를 하고요. 자, 이제부터 드릴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AI 전문가시거나 아니면 AI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통계 자료라든가 학술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준비하셨을 것 같고, 저는 좀 여러분들이 오프닝이니까 좀 스토리텔링으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이 유튜브 마케팅을 통해서 사업을 좀 성장을 시켰는지
그 어떤 희노애락 같은 것들. 그리고 어쨌든 주제는 AI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유튜브 마케팅과 AI의 접점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여러분께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벅찬데요. 네. 한 칸만 더 넘겨주시면. 저기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전에 거에서. 일단, 1번은, 유튜브가 진짜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빼고는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내용이고, 2번은 유튜브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2018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 그 다음에 코로나 중, 그리고 코로나 후, 네. 그 다음에 이제 쇼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유튜브 쇼핑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런 타이밍별로 이 유튜브라는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반추를 좀 해보고, 그 변화를 파악을 해야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측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번은 앞으로 유튜브는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빼고 우리의 삶을 상상하기 힘들다.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로 요새는 드라마도 보고, 쇼츠, 그리고 재밌는 무한도전의 예전에 그 짧은 짤들 이런 것도 다 유튜브에서 소비를 하고,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에서 쇼핑도 하시지 않나요? 네,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 쇼핑이라는 기능까지 나와버렸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TV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쇼핑 플랫폼이기도 하고,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OTT이기도 하고. 저야말로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이제 저의 처가 될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만나서 오늘 잘 지냈어 하면 저는 침실로 가서 유튜브를 봅니다. 그 친구는 디즈니 플러스를 안방에서 봐요. 그렇게 각자가 원하는 미디어가 달라진 시대죠. 우리 생각해보면 10년 전 아닌 것 같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온 가족이 저녁에는 같은 채널을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렇게 만든 주범이 유튜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저처럼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시겠지만 내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를 잘 못 다룬다. AI도 잘 다뤄야겠지만 유튜브를 잘 못 다룬다. 그러면 사실 생산이 없지 않나. 그런 정도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유튜브만 잘 구워 삶아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유튜브의 흐름, 아까 그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2018년부터 경험한 내용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아시겠지만은 한 2016년부터 18년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그리고 UCC라고 아세요? UCC. 옛날에 무슨 판도라 TV 이런 데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재밌게 웃기게 찍어서 올린 정도 수준. 그걸로 뭔가 비즈니스를 논한다거나 거기서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탄생하진 않죠. 더 옛날에는 옛날에 그 원더걸스 텔미 챌린지 이런 거 올렸었어요. 옛날에 UCC에서. 그런 시절이었고 누구도 여기서 엄청난 비즈니스가 탄생할 거라는 거를 아마 예측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셨다면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할 걸 아셨다면 우리가 미리 그걸 알았다면 정말 부자가 됐을 텐데 여기 안 앉아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만큼 그때는 그 가능성을 잘 몰랐을 때고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이때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구신사임당이라는 친구도 유튜브를 이때쯤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시작했냐 제가 먼저 시작했냐는 약간의 그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컨텐츠는 이 친구나 저나 첫 컨텐츠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자기들이 말아먹은 게 몇 개 있었다. 그래서 말아먹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해서 의기투합해서 했던 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다마고치라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유튜브를 했을 때는 그 신사임당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요리 유튜브 하던 승우 아빠라는 친구 그 세 명이서 원래 게임 유튜브에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때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기회가 창출되고 뭘 해야 우리가 인플루언싱 파워를 갖게 된다를 모르던 시기였었죠.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잘 모르던 시기였다.
아는 분들은 약간 BJ, 게임 BJ 하는 분들. 어차피 트위치나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 여기서도 올려보자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자, 대변혁은 이제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시작이 되죠. 이때 저도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고 제 친구도 알려지고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막 폭발적으로 빅뱅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근데 저도 이때 창업다원고치라는 채널 운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구신사임당이라는 친구한테 스마트 스토어 배워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땅바닥에서 택배 싸는 것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지금은 쇼핑몰 가르쳐준다는 그런 유튜버들이 되게 많은데 이때만 해도 별로 없었고 가르쳐준다는 사람은 많았는데 저처럼 아예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좀 센세이셔널 했겠죠. 때마침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직장에 못 나가거나 부수입이 필요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질 때였기 때문에 이런 부업 콘텐츠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을 때였습니다. 이게 제 채널 요거 자체는 소소한 관심을 받았을 뿐이지만 저는 이거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큰 폭발력을 조금 예감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 되겠다. 여기서 뭔가 잘 만들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뭔가 궁금하다. 이때까지보다 궁금하다 하면은 그 검색 포털에서 검색하는 게 1차적인 행동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어떤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유튜브에 검색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에 대한 대답을 유튜브에서 얻기 시작한다 라는 거를 좀 캐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85년생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전국에 그 무선 랜 그런 게 깔렸거든요. 그 인터넷이 예전에 모뎀으로 했었어요. 모뎀으로. 그래서 막 1분에 60원 뭐 이렇게 내면서 했는데 그게 쫙 깔리니까 무한대로 인터넷을 활용했던 그 정도의 어떤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서 이 예전에 검색은 내가 무언가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연관 검색어 정도 이걸 검색했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지 수준의 것을 저희한테 줬어요. 결과물로. 근데 유튜브가 대단했던 게 뭐냐면 이 영상을 본 너라면 이런 영상, 이런 영상, 이런 영상도 좋아할 거야를 귀신같이 맞추더라고요. 그 귀신 같음이 진짜 귀신 같았어요. 지금은 더 발달했죠. 그때는 되게 아직 초기적인 모델이었음에도 그 정도였다. 그래서 제가 바로 채널 제작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채널 말고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아까 그 골드 버튼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왜소해졌는데 제가 한창 그때 막 운동에 미쳐 있었을 때였어요. 남자들 또 한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한때 막 몸 키우고 싶고 그때 제가 이제 벌크업에 막 빠져 있었는데 그때 뭐 3대 500 이하 뭐 금지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운동 정보 같은 것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 했는데 당시에 유튜브에 운동 정보가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5, 6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상상해서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컨텐츠가. 근데 보니까 운동 블로거들, 운동 커뮤니티, 뭐 DC 인사이드, 헬스 갤러리 이런데 엄청난 아카이브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편집만 해갖고 대본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클립을 집어넣고 효과를 주고 하면은 이거 꽤 볼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반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는구나. 구독자가 막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경쟁자도 별로 없을 때니까.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헬스 잘하는 어떤 트레이너들이 나와서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꿀팁 주고 이런 건 있었는데 이렇게 그 피트니스 쪽에서 정보를 디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당시에는 좀 희소했었습니다. 외국에도 조금밖에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고 계속 그거를 꾸준히 했더니 골드 버튼도 받았고 그리고 다른 채널들에도 그 같은 로직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다 몇십만 채널까지 순조롭게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얘기만 해놓고서는 뒤로의 이제 호박씨를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니까 컨텐츠를 만들어 보니까 유튜브라는 거는 물론 제가 소스는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활자화된 예전 그 아카이브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유튜브라는 문법에 맞는 그런 제작되는 프로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있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원시적으로 엑셀표로 쫙 만들었어요. 인트로에는 이런 멘트가 들어가야 된다. 본문에는 이런 멘트가 들어가야 되고 아우트로에는 이런 멘트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에도 본문 1, 본문 2, 본문 3으로 좀 머리 가슴대를 또 쪼개요. 그리고 인트로 때도 문제 제기, 문제 해결, 공감 뭐 이런 식으로 제 나름의 어떤 그 로직을 만들었어요. 뭐 AI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그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을 만들어 보니까 그거를 운동에 적용해도 되고 뭐에도 적용해도 되고 어디다 적용을 해도 꽤 쓸만한 컨텐츠가 약간 자동화식으로 제작이 되더라 라는 거를 제가 다수의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자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한테 의뢰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엑셀 파일을 비싼 가격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보면 끔찍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제가 경험 삼아서 이제 해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재밌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무형의 것이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 아이디어도 들어가긴 했죠. 근데 그런 수많은 쌓여있는 활자화된 아카이브에서 발굴한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로직에 맞춰서 문맥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클립을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구독도 해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걸 공유도 하고 댓글도 달고 토론도 하고 그 댓글로 저한테 뭔가를 요구도 하고 욕도 하고 구독 취소도 하고 싫어요도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런 리액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약간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어그로성 내용이 있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DC 인사이드 헬스 갤러리에 올려가지고 이거 운영자가 누구냐 죽여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만든다. 예. 그 도덕적인 걸 떠나서 이게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 그러잖아요. 반응이 없는 게 컨텐츠는 사형 선고거든요. 근데 이게 좋든 싫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반응을 얻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이제 관찰을 하게 된 거죠. 오호라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다음 스텝. 여러분이라면 이제 뭐 하시겠어요? 또 만들어? 채널을 확장하나요? 아니면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드나요? PD를 뽑아서 가둬놓고 노예처럼 뽑아내게 만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이제 채널을 파는 게 아니고 거기다 이제 제품을 붙여가지고 뭐냐면 당시에는 유튜브에 쇼핑 기능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만 코로나 이후에 생긴 기능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 예를 들면 운동 콘텐츠니까 뭐 어떤 걸 예를 들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는 그런 방법에 대한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니까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디깅을 했죠. 커뮤니티도 뒤져보고 책도 보고 막 해서 잘 내용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뭘 팔까를 보니까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려면 어떤 제품을 추천하면 사람들이 살까요? 잘 안 떠오르시죠? 찾아보니까 트레이닝 마스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트레이닝 마스크. 헬스 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는 건데 이게 밸브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밸브를 많이 열면 숨이 좀 잘 쉬어지고 밸브를 많이 닫으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무슨 고문기구죠 말하자면은. 근데 이 심폐지구력을 훈련하고 싶은 선수들은 일부러 숨이 좀 덜 쉬어지게 그런 걸 끼고 운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이 저한테는 없었겠죠. 제가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제작해서 파시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제가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 건데 요 컨텐츠에 당신 제품에 링크를 붙이고 싶다. 다만 사장님 링크를 붙여드릴 수는 없다. 내 스토어에 올린 다음에 내가 팔겠다. 왜냐면 그래야지 제 거잖아요. 예. 대신 팔아드릴 수도 있죠. 위탁 판매처럼 이렇게 대신할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벌써 야망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토어에다 올려가지고 이제 판매권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링크를 걸어서 팔아봤더니 그게 뭐 할 때마다 대박난 건 아닌데 한번 영상이 조회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날은 진짜 택배 싸다 밤샌 적도 있어요. 진짜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신나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맛을 보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로지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필드에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겪게 된 경험들을 제가 공유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2019년, 20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같이 갑자기 이렇게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꿀도 빨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코로나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더니 또 끝났죠. 예, 끝나가지고 코로나 끝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재앙이 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쉬운데 재앙이 일어난다.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코로나 끝나고 유튜브 우리 같은 개인 크리에이터한테 벌어진 재앙. 대형 방송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은 그 전에는 왜 유튜브에 그런 MBC, KBS, SBS 컨텐츠들이 많이 안 올라왔을까요? 지금은 엄청 올라오잖아요. 왜 이유 아세요? 거리두기? 거리두기?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두기라고 왜 상관이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셔가지고. 자,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사들한테 야, 니들 거 좀 올려. 돈 줄게. 했는데 우리가 니들한테 왜 올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거를 거기다가 올리는 게 자기들한테 득이 된다라는 감각이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그리고 유튜브의 광고 수익 같은 것도 크지 않았을 때였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광고 수익이 엄청 잘 된다라는 거를 이제 다 알아버렸잖아요. 모든 미디어가.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카이브 같은 거 올리기 시작하니까 거기 광고 붙고 그거 임급동에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돈이 엄청 된다라는 거를 방송사들이 깨달아 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 방송사에서 약간 파일럿 형식으로 운영하는 작은 스튜디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자체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인기를 끌다가 완전 대형 이제 메인스트림 방송사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의 트래픽은 한정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루에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총량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막 밤을 새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형 방송사들이 많이 취해가면 당연히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영역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한도전 볼래, 창업당구치 볼래 하면 저 당연히 무한도전 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 차이도 말할 수 없이 크고 인지도 차이도 크고 거기는 유재석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약간 청천벽력 같기도 했던 소식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던 대형 유튜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제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 한때 우리한테 막 추앙받던 그런 유튜버들을 여러분 생각나는 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새 막 만도 안 나와요, 조회수가. 예. 그 정도로 이때 지각 변동이 많이 됐고 경쟁력을 갖기가 이제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또 변혁이 일어났는데 코로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쇼츠라는 게 생깁니다. 쇼츠. 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은 큰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했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인내심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긴 거를 참을 줄 몰라. 사람들이 조금만 재미없으면 확 넘겨버려. 예전에는 좀 참아줬어요. 왜냐하면은 볼 게 없으니까. 볼 게 너무 많아지니까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거에 내가 3초를 여기다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도파민에 절여져 가는데 그 지점을 노린 굉장히 센스 있고 말초적인 유튜버들이 아주 득세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제품 판매와도 연계시킨 사람들은 굉장히 이때 돈을 많이 벌었고, 자, 이때 생성형 이미지나 생성형 동영상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왕창 컨텐츠를 양산형으로 찍어내서 빠르게 돈을 벌고 치고 빠진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왜 제가 치고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유튜브가 처음에는 열어줬어요. 그런 양산형 컨텐츠들도 트래픽을 쫙 열어줘 봤는데 이게 너무 비슷한 게 하루에 너무 비슷한 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확 줄이더라고요. 남이랑 뭔가 비슷한 기시감이 있는 컨텐츠들은 그 트래픽을 확 막아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닌데 아마 크리에이터 활동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체감을 할 정도의 티가 나게 막아버렸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양산형 유튜브들은 거의 다 이제 맛이 갔고 이제 좀 AI를 써도
세련되게 쓰는 분들만 생존하고 계시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게 이제 유튜브 쇼핑. 유튜브 쇼핑이라는 게 출범이 됐습니다. 자, 여기 어떤 우리한테 의미를 주냐면, 저는 원래 그 유튜브에서 하라고 하지 않았던 행동, 컨텐츠를 열심히 올리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고정 댓글에다가 쇼핑몰 링크를 달아서 우회적으로 유튜브 트래픽을 빼먹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죠? 근데 유튜브에서 지켜봤죠. 자식들이 남의 장사하는데 와가지고 말이야. 트래픽을 막 빼가. 처음에는 봐줬죠. 처음엔 봐주다가 안 되겠다. 우리 나와바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세금을 걷어야겠다 해서 아예 유튜브 쇼핑이라고 유튜브 플랫폼 내에 이 서비스를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깡패들이 한 행동이 뭐냐? 미드폼은 아직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쇼폼은 외부 URL을 막아버립니다. 예전에는 쇼폼도 이 쇼폼 1분짜리 보시고 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타고 여기로 오세요 하면은 그게 됐었어요. 그게 됐었는데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쇼폼은 URL이 막혀져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미드폼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미드폼도 조만간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앞으로 유튜브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제가 이제 그동안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주무셨던 분들도 요거는 조금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큰 변혁이 몇 차례 있었고, 여기에 적응한 분들은 살아남았고, 이제 여기서 도태된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유저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AI랑 어떻게 접점을 찾을까 생각해 보면, 컨텐츠적으로 AI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게 양산형 컨텐츠는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계속 경계를 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양산형 컨텐츠는. 그래서 이 AI를 어떻게 절묘하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럼 대체 그 절묘하다는 게 뭐냐? 양산형은 AI한테 뭐 이미지나 영상 클립 같은 거를 그냥 찍어내게 만드는 게 양산형이라 그러면, AI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디깅하는 거, 그 다음에 컨텐츠들, A 컨텐츠, B 컨텐츠 이런 것들을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짜준다든가, 제가 그 스크립트 로직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는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새로운 게 없어, 컨텐츠가. 그거는 이제 메타 분석하는 방식의 컨텐츠를 AI가 좀 도와줄 수 있겠죠. 최종 검수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썸네일을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보는데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썸네일이 재미없어 보이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안 보죠. 그래서 이런 내가 컨텐츠를 만들 건데 어떤 썸네일이 가장 클릭이 잘 될지 안을 제시해줘라. A안, B안, C안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 이런 타겟들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클릭을 잘 유도할 것 같다. 이런 거를 예전에는 어떤 크리에이터의 예측력, 경험, 짬밥 이런 걸로 했단 말이죠. 이제 유튜브가 AI가 그런 것들을 좀 로직으로, 알고리즘으로 제시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댓글 분석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컨텐츠에 대해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니까 넌 다음부터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미 그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 쪽에서 상세 페이지 만들 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객들의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상세 페이지에다 적용하고 이런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컨텐츠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양극화가 될 것 같다. 양극화라는 거는 아주 정성 들여서 잘 만든 기깔난 컨텐츠, 아니면 정말 막 찍은 컨텐츠, 그 두 가지가 되게 양분화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인도라는 주제를 해볼게요. 진짜 무인도의 어떤 아저씨가 평생에 번 돈을 가지고 시골에 있는 섬에다가 무인도를 하나 샀어요. 이거 핸드폰 가지고 맨날 자기 낚시하고 이런 거 그냥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진짜 그렇게. 그런 컨텐츠 아니면 슈퍼비스트 같은 컨텐츠 그 크리에이터가 사람들 100명 모아놓고 무인도에서 생존 게임을 여는 거예요. 엄청난 자본과 엄청난 카메라 대수와 기획력과 편집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양립해서 공존하는 그런 생태계로 가지 않겠느냐. 그 중간에 애매한 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트래픽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날 것이거나 아주 세련되거나 그 둘만 선택을 받는 양극화가 좀 이루어질 거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겪은 유튜브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유튜브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은 제가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이렇게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나라고 생각하면 해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기도 했고 AI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번에 뵌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도 AI를 활용해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해 나갈지를 한번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서만 보던 골드 버튼을 직접 보게 되네요. 아유, 강의 잘 들었습니다.